음식 혼합에 대한 세 번째 규칙은 단백질 두 가지를 절대로 혼합해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뭔지 좀 볼까요? 되게 아침에 우리 아이들 그 빵 해줄 때 엄마들이 빵에다가 계란 후라이 해주고 우유 한 잔 딱 줍니다. 이게 최악의 궁합이에요. 자, 볼까요? 계란과 우유를 함께 먹으면,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의 짐 메이어 박사, 영양의학 교수님이신 짐 메이어 박사님이 남편 빨리 죽게 만드는 10가지 방법의 궁합이 이겁니다. 계란과 우유를 함께 먹이면 남편 빨리 죽게 만드는 이제 악처들이 되는 겁니다. 자, 계란과 우유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이유, 함께 두 가지 단백질을 혼합해서 먹으면 그야말로 여러분의 소화기는 다 부패가 돼서 썩어서 암이 온 이 장기가 썩어서 생기는 병이잖아요.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구성 요소와 성질이 다른 두 가지 단백질이 혼합되고 여기에 다른 음식이 혼합되었을 때는 능률적으로 소화시키기 위해서 소화, 액도, 분비, 시간도 각자 다르게 조절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강력한 위액이 처음 1시간 동안은 고기 소화시키는데 다 위액이 분비가 되고 마지막 1시간 동안은 우유 소화시키느라 다 위액이 분비가 돼요. 이러면 분비 시간의 조절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음식을 먹을 때 습관적으로 이런 사실을 무시하면서 심지어는 생리학자들도 이걸 무시하는 분들이 많아서 자기 몸을 굉장히 괴롭히는 분들이 많은데, 계란은 고기와 우유가 강력한 위액을 분비받을 때가 아닌 다른 시간에 위액을 받아요. 따라서 계란은 고기나 우유와 함께 섭취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데요. 예를 들어 결핵 환자에게 계란과 우유를 혼합한 위험한 식사를, 무슨 식사요? 여러분들은 이게 굉장히 좋은 식사인 줄 알고 우리 자녀들에게 후라이 하나에다가 계란 후라이 하나에다가 우유 한 잔에다 빵 딱 요렇게 다들 웃으시면서 막 부끄러운 표정이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다 이런 실수를 했었어요. 그죠? 근데 이 소화의 생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끔찍한 배합이라는 거예요. 소화기를 다 망가뜨리는. 계란과 우유를 혼합한 위험한 식사를 공급하기 때문에 끼친 해를 지금 회고해 보는 것도 너무 늦은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수세기 동안 정통파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그 모세오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생법이 다 나와 있어요. 아주 놀랍습니다. 예를 들면 남자들이 포경 수술을 해야 되는 것들,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출산한 다음에 레위기서에 보면 남아를 출산하고 40일 동안 부부관계를 금하고 80일 동안 여아를 출산하고 나면 80일 동안 부부관계를 금하는 이유. 그래서 이 질염, 자궁염, 자궁암, 난소암에 걸리는 이유도 질과 자궁과 난소가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이 합방을 했을 때 여성들에게 오는 심각한 문제들, 염증이 계속 발현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아이가 포경 수술할 때 난 지 8일 만에 이 할례를 받을 때 가장 이 생식기가 잘 아물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많은 소아과 의사들이나 산부인과 의사들이 기절하잖아요. 야, 이걸 어떻게 지금 과학적으로 이제서야 증명하는 것들이 미리 이게 증명이 되었을까? 자, 신명기서에 보면요, 고기와 우유를 함께 삶는 것을 금했습니다. 근데 요새 여러분들은 이제 골다공증 있다고 어떻게 하세요? 사골뼈 가져와가지고 그것도 우유 부어가지고 우유 국물에 우유를 국물 내가지고 사골 국물 끓이면 너무나 이 국물 맛이 기가 막힌다고 예술이라고. 요새 요리 프로들 보면 제가 참 눈물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재밌다고 보시는데 온갖 사람 죽이는 음식들, 기름에 지글지글 다 볶고 온갖 합성 조미료들, 온갖 발암물질이 드글드글한 걸 여러분은 좋다고 드시면서, 그래서 제가 밀키트를 왜 개발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고 싶어서. 이러다가는 사람들 다 죽겠다. 오죽하면 지금 많은 암 전문가들이 남자 3명 중에 하나, 여자 2명 중에 하나가 다 지금 암을 보유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오시면요, 방학 때 온 가족이 건강해지려고 오셨는데 자기들은 이제 건강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 모두 그러셨잖아요. 나는 아주 건강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외국 갈 일이 있어서 엑스레이 찍다가 말기암인 걸 알게 돼서 오신 분들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내가 암일 거라고 예측하신 분들 거의 한 분도 내가 암일 거라고 예측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모두가 다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뇌동맥류가 있다, 어느 날 갑자기 고혈압 고지혈이 있다, 그리고 그거를 약으로 평생 억제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다 지금 이런 병들을 만들어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음식물 배합에 대한 지혜를 배우셔야 돼요. 예. 가뜩이나 이거 단백질 하나도 위험한데 두 개를 섞어서 거기다 우유를 사골국물로 만들어가지고 요새 그게 또 유행이더라고요. 예, 우유 삶아가지고 거기다 설탕을 넣어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예, 우유 끓여가지고 거기다가 카제인이 막 줄줄 응고되는데 거기다가 고기를 넣어서 고기에 지방하고 다 엉겨가지고 그 독덩어리들을 여러분들이 그 드시니 예, 이 혈관이 다 막히지 않겠습니까? 뇌혈관 막혀서 중풍 오고 뇌경색 오고 파킨슨 오고 알츠하이머 오고 예, 심장혈관 막혀서 스텐트 바이패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드실 때는 예, 여러분 가스 데이비 박사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클린턴 대통령, 전 클린턴 대통령이 어떻게 하셨어요? 클린턴 대통령이 옛날에 햄버거 왕이잖아요, 별명이. 햄버거 너무 좋아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짬뽕으로 드시니까 거기다 지방 덩어리 예, 계속 먹으니까 심장혈관이 다 막혀서 몇 번 쓰러졌는지 몰라요.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자기가 마지막으로 너무 심각하게 쓰러지고 이제 못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때 이제 뭡니까 콜트엘 에셀스틴 박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분의 책을 보면서 지방이 범인이란 책을 보면서 야, 내 심장혈관이 이렇게 막혀서 내가 정말 완전 시한부로 살았는데 이제는 너무나 건강하잖아요. 심장혈관을 막아버리는 음식을 안 먹으니까. 뇌혈관을 막는 음식을 안 먹으니까. 예. 근데 아무리 그런 음식을 안 먹어도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이 고기, 생선, 우유, 계란을 안 먹는다고 해도 뭡니까 과일과 채소, 저지방 채식을 하는데도 합식법이 이렇게 잘못되면은 짬뽕으로 드시면 또 막힌다는 거예요. 혈관이. 가스가 차고 부패되고. 자, 그래서 절대로 고기와 우유를 함께 삶는 것을 금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예방의학에 대해서 이제는 좀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소화기는요, 소화 과정에서 각각의 단백질의 필요에 따라서 조절이 되지만 특별히 한 가지에 섞인 두 가지 다른 단백질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조절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 이 사실은 두 가지 다른 종류의 고기나 예를 들어서요, 소고기하고 닭고기를 같이 먹거나 두 가지 다른 종류의 견과류, 땅콩하고 캐슈넛을 같이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같은 종류의 성분이 같은 것들은 먹어도 되지만 성분이 다른 단백질은 썩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시 가볼까요? 고기와 계란 성분이 다르죠. 각각 구성 성분이. 구성 요소와 성질이 다른 애들을 같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종류의 예를 들어 뭐 닭고기, 소고기를 먹는다든가 땅콩하고 아몬드를 먹는 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다고 오늘부터 또 이제 닭고기, 돼지고기 또 함께 섞어서 드시면 안 됩니다. 사실 더 좋은 거는 한 가지씩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고기와 계란, 고기와 견과류 다 성분이 다르죠. 구성 요소와. 고기와 치즈. 자, 고기와 계란, 고기와 견과류, 고기와 치즈, 계란과 우유 어때요? 성분이 같아요, 달라요? 예, 다르죠? 또 계란과 견과류, 치즈와 견과류, 그리고 우유와 견과류처럼 구성 요소와 성질이 다른 두 단백질을 혼합한 식품을 먹으라, 먹지 말라. 예. 근데 여기는 보니까 다 여러분들한테 해당 안 되는 애들이에요. 치즈는 응고된 소의 예. 유방암의 전립선암의 가장 큰 원인. 버터,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 예. 우유에 카제인 단백질은 두 가지의 마약이 들어있죠. 예. 카소몰핀과. 예. 그래서 이 뭐 계란은 콜레스테롤 넘버 원이죠. 예. 또 고기에는 IGF-1이라고 하는 이 암의 신생혈관을 만드는, 그래서 암이 생기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확산 전이되게 하는 주범이 바로 IGF-1과 이 생선에 많은 메티오닌이었잖아요. 여러분이 드실 수 있는 요 안전한 견과류를 드실 때도 아몬드와 캐슈넛을 같이 드시는 걸 막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아몬드와 예를 들어 계란을 드신다든가 이런 궁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 기억하실 것은 한 번에 두 가지 단백질 음식을 같이 섭취하시면 여러분의 소화기가 살아난다? 한 번에 한 끼니에 한 가지 단백질 음식을 취하는 게 여러분의 이 망가진 소화기를 살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세 번째 음식물 법칙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좀 배우셨는데 기억나세요? 자, 첫 번째, 오늘 세 가지 음식물 혼합법 규칙 배우셨습니다. 첫 번째는 과일에 많은 유기산과 탄수화물의 전분이 많은 그 탄수화물의 배합은 올바른 배합이다, 좋지 않다. 만약에 같이 먹어야 되면 어떻게 드셔야 될까요?
예, 유기산이 많은 산 먼저 드시고 전분을 그 다음에 드신다. 그러면 가스가 차거나 화학작용이 일어나지 않아서 여러분의 소화기가 망가지지 않는다. 자, 두 번째 법칙은 단백질하고 탄수화물의 궁합은 좋은 궁합이다, 최악이다. 최악이다. 같이 먹어야 될 경우에는 먼저 단백질 먼저 먹고 탄수화물 먹고 푸딩은 맨 마지막에, 그러나 드시지 않는 게 더 좋고. 그래서 음식으로 치면 고기와 밥과 푸딩이 있으면 뭐부터 드신다? 고기 먼저, 그 다음에 푸딩. 자, 음식물 혼합에 대한 세 번째 규칙. 자, 고기와 계란과 빵을 같이 먹는다? 단백질 두 가지는 섞어 드신다? 아니면 두 단백질을 절대 혼합하여 드시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의 대장암, 췌장암, 위암, 식도암, 유방암, 전립선암 다 어디서부터 살리셔야 되냐면 소화기부터 살리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소화의 생리학에 대한 중요한 기축들을 좀 공부해 보셨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이것만 잘하셔도 여러분의 소화기가 다 살아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 에너지가 다 치료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방의 배합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 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한 구절 소개하겠습니다. 귀 기울이는 사랑. 항상 잘 듣는 이의 모습은 항상 아름답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 어쩔 때는 제가 강의가 굉장히 필을 받아갖고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쏟아주고 싶은 게 막 많이 나오는 날이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모모처럼 막 눈이 동글동글해가지고 귀를 잘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제가 마음으로 저도 화합하게 돼요. 그래서 이래요. 그런 일이 있었네요. 제가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요? 이렇게 항상 잘 듣는 이의 모습은 항상 아름답습니다. 저의 사소한 문제들도 유심히 귀 기울여 듣고 자신의 일처럼 염려하는 당신의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지곤 했습니다. 요새 뭐 TV에서 연예인들이 막 나와서 연애하는 프로그램들 나오는데 요새 유명한 우리 때 유명했던 주병진 씨가 뭐 이렇게 한다면서 유튜브 보니까 슬쩍 지나가는데 몇 명의 여자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이제 데이트를 하는 게 나오는데 남자들은 누구나 뭘 좋아하냐면 내 말을 자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내 말을 잘 들어주고 그리고 아주 맑고 순수한 이런 걸 참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해결의 길에선 아직 멀리 있어도 제 말을 잘 들어준 것만으로도 이미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심리학 공부도 좀 했는데 보니까 심리학 박사 석사학위 있는 친구들 이렇게 우리 이 심리학 박사 석사 과정 이렇게 공부할 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심리학 공부하는 것은 상담 심리든 이런 심리를 파악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공감해 주는 거. 근데 제가 강의할 때 공감해 주는 분들이 별로 많아요. 주무시느라고. 그리고 모모처럼 잘 경청해 주는 거. 모모는 무지개, 모모는 절부지, 모모는 생을 쫓아가는 시계바늘이다. 여러분 우리 학창 시절에 미카엘인데 이 모모 참 좋아하셨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모모가 왜 많은 사람들이 모모를 사랑하고 아꼈냐면 지로라모든 누구의 말도 눈이 동그라져서 내 삶에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상담을 할 때 이 모모 같은 태도를 취하려고 많이 기도합니다. 이분의 문제가 모두 내 문제가 돼서 이거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가 되기를 얼마나 저도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공감과 경청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힐링시킨지 모른다는 겁니다. 온 마음과 마음을 집중해서 저를 들어주는 당신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대요. 중간에 끼어들고 싶을 적이 없지 않았을 텐데도 저의 말을 하나도 가로막지 않고 제가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제가 30년째니까 참 많은 분들을 만나게 돼요. 제가 얘기할 새가 없는 분이 많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얘기만 하다가 제가 상담을 해줄 수가 없어요. 1시간이 지나도록 자기 얘기만 하면 제가 이제 뭘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 듣고 이제 다 들어줬으니까 이제 자기가 할 말 다 하면 이제 그분이 끝난 거예요. 끝까지 들어준 당신의 인내에 감동하면서
저도 그리해야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판단은 보류하고 먼저 들어주는 사랑의 중요성을 다시 배웠습니다. 이게 사랑이죠.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너는 주홍색이야 라고 이 색깔을 씌우지 않잖아요. 그죠? 이 판단은 보류하고 먼저 들어주는 그게 사랑이래요. 예. 잘 듣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여는 것. 편견을 버린 자유임을 배웠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일기장 같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진짜 공감이 되니까 지금 다 끄떡끄떡 하고 계시잖아요. 필요 이상으로 말을 많이 하고 주제 넘게 남을 가르치려고 한 저의 잘못이 떠올라서 부끄러웠습니다. 소리로서의 말뿐 아니라 저의 사소한 행동과 상황에도 민감하게 귀 기울이며 제가 해야 할 바를 넌지시 일러주는 당신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여기 정말 닭살 커플들이 몇 분 계시는데 예, 이렇게 하면 정말 더 행복해질 것 같아요. 잘 들어주는 이가 없어 외로운 이들에게 저도 당신처럼 정성스런 사랑의 벗이 되고 싶어요. 이렇듯 아름다운 갈망을 갖게 해주신 당신에게 늘 새롭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닭살 커플이 잘 들으셔야 되는데 너무 공감하셔가지고 예, 참 이게 너무 이 좋은 내용을 우리 함께 읽어보았죠. 예, 새해에도 더욱더 이렇게 잘 들어주는 지혜를 깨우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하늘마을 가족들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좋은 음식 그리고 올바른 식사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망가진 소화기를 살리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 모두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몸을 학대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고 건강에 대한 지혜를 잘 실천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건강한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면서 우리가 살아온 1년 동안의 생애를 성찰하게 됩니다. 저희들 각자가 부족했던 것들 모두 다 내려놓고 이제 다가오는 새해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해서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는 모든 섭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늘마을 가족들이 모두가 다 아름다운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도약의 기회로 잘 삼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도 남은 시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고 더욱더 강건해지고 오늘 이혜인 수녀님이 귀 기울여주는 사랑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교훈처럼 항상 내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경청하는 그래서 소통이 잘 되는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